이번 시간은 20차 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로 질량이 다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가 어떠한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떨어질수록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잖아요. 그럼 아래로 떨어지죠. 이렇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핵심이죠. 이렇게 번지 점프라고 하는 것은 자유낙하 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뛰어내린 사람의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 106쪽 해보기 부분입니다. 자유낙하하는 운동 분석하기. 자, 주황색 탁구공이 있어요. 손으로 쥐고 있다가 손을 딱 놓는 순간 탁구공은 아래로 자유낙하하면서 떨어지겠죠. 우리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공의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구간별로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표시한 구간을 순서대로 1, 2, 3 번호를 매기고요. 가위로 각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에 순서대로 자른 부분을 세워서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일정했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시간 간격이 일정할 때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가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프를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종이의 길이가 점점 길어졌어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어머, 속력이 빨라졌구나. 여기까진 배운 사실. 오늘 우리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물체가 낙하할수록 물체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가 길어는 지는데 일정하게 길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림처럼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일정합니다. 다시 한번 속력 변화가 일정한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할 때 낙하는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을 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린 낙하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그래프 봐서 알겠지만 속력이 일정하게 커졌어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즉 속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큼씩? 1초에 9.8m/s씩 속력이 계속 증가합니다.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9.8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0, 1, 2, 3, 4, 5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속력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체는 처음 속력은 0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탁구공도 손으로 쥐고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떨어졌죠.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속력은 0입니다. 두 번째로 떨어지기 시작한 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매 초마다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거예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냥이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럼요. 4초 후에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는 0이었어요. 시간이 1초 지나면 속력은 9.8 증가해서 속력이 9.8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시간이 1초 흘러서 2초가 되면 속력은 9.8이 더 늘겠죠. 9.8에서 9.8이 더 늘었기 때문에 2초일 때는 속력이 19.6이 되는 거예요. 4초의 속력은요. 4초일 때 그래프를 따라 올라가서 보면 39.2가 되겠네요. 1초에 9.8씩 1초당 9.8씩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초가 되면 속력은 9.8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9.8 곱하기 4 해서
39.2m/s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가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커지는 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아랫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이 물체가 아래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요, 이 물체가 떨어지는데 이 공기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 사람한테는 중력만 작용해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지요. 하지만 실제 이 스카이다이버의 자세, 손을 벌리는지 오므리는지 몸을 붙이는지 넓게 펴는지에 따라서 공기 저항을 다르게 받으면서 떨어지는 속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등속 운동과 오늘 배우는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전 시간에 배웠던 등속 운동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도 속력이 일정하죠. 시간 속력 그래프가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었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요게 특징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자유낙하 운동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속력이 증가한다. 단 일정하게 증가한다. 시간 속력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두 그래프의 모양 확실히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 108쪽에 있는 탐구, 질량이 다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가 어떠한지 비교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림 설명을 할게요. 진공낙하 실험 장치예요. 지금 유리관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관은 진공 상태예요. 세 번째 관은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 안에 공기를 빼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은요, 첫 번째로 질량이 다른 깃털과 공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공이 깃털보다 질량이 더 크겠네요. 두 번째, 진공낙하 실험 장치를 뒤집으래요. 그렇다면 깃털과 공은 질량 차이가 있고 진공이라고 하는 똑같은 상태인데, 이렇게 이 장치를 이렇게 180도 뒤집으면 깃털과 공은 위에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낙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영상을 확인해서 어떠한 속력 변화로 떨어졌는지를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량이 다른 물체 깃털과 공,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누구나 쉽게 무거우니까 공이 먼저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설마 진공인데 혹시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은 오히려 반대로 깃털이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즉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하고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려도 그림처럼 공이 먼저 떨어져요. 왜 그럴까? 깃털은요, 공보다 공기 저항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이 깃털보다 먼저 떨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즉 진공 상태일 때는요, 그림을 보세요. 공과 깃털이 모두 동시에 떨어집니다. 다만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둘 다 공과 깃털 모두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집니다. 공과 깃털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깃털과 공은 질량이 다르죠. 진공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깃털과 공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결과는 어땠죠? 그렇죠. 동시에 바닥에 도달했어요. 이유는요,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한다고 하면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증가하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잠깐 헷갈리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지만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요, 진공이 아닌 일반적인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질량이 좀 차이가 나는 예를 들어서 탁구공과 골프공. 굉장히 가볍고 무거워요. 근데 크기는 비슷하죠? 모양도 비슷해요. 이렇게 탁구공과 골프공 질량이 다르죠? 크기하고 모양이 비슷한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럼요, 진공 상태가 아니더라도 거의 동시에 바닥에 도달해요. 이유는요, 물체의 크기하고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공기 저항의 영향을 비슷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낙하할 때 이 공기 저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어떤 물체의 질량을 알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그 물체의 무게가 됐어요.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우리 이걸 무게라고 했었죠. 질량을 알려주면 9.8을 곱해서 무게로 변환하는 거, 그건 중1 때 배웠어요.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합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은요,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뒤에서 똑같이 힘을 주어서 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이 물체는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낙하한다고 했잖아요. 그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중력도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으니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니까 속력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증가합니다. 이유는 그렇죠, 중력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은 질량이 1kg짜리 아령, 오른쪽은 3kg짜리래요. 그러면 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왼쪽 1kg짜리 아령은 1kg 곱하기 9.8 하면 9.8 뉴턴이 되겠죠. 뉴턴은 힘의 단위, 중력, 힘의 단위 뉴턴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아령이 3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kg 곱하기 9.8 하면 29.4 중력의 크기니까 29.4 뉴턴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9.8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다르다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음은요, O2 중등과학 3학년 1학기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번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그림을 보면 A는 5kg, B는 2kg이에요. 질량이 다르다. 질량이 다르니까 중력의 크기가 다르겠죠. A는 5에다가 9.8을 곱해야 되고 B는 2에다가 9.8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큰 A가 훨씬 더 중력이 크겠죠. 자, 두 번째는 속력 변화를 물어봤어요. 속력 변화의 경우는요, 질량 상관없고 모양 상관없고 속력 변화는 1초에 9.8m/s씩 똑같이 증가했어요. 속력 변화는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A, B 모두 속력 변화는 초당 9.8m/s씩 증가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중력의 크기는 A가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속력 변화는 두 물체가 같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력의 크기와 속력의 변화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서 다르죠.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요. 하지만 속력 변화는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죠. 두 번째,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 자이로 드롭이 떨어질 때는 중력이 작용하여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어떤 운동을 한다? 위에서 떨어지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유낙하 운동. 4번입니다. 지구와 달에서 동일한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각각 자유낙하하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보자. 동일한 물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물체니까 지구든 달이든 질량은 같아요.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구든 달이든 질량은 같아요. 하지만 중력은 달라요. 중력은 지구가 달보다 6배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요, 자유낙하할 때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이 9.8이 지구에 있는 중력 가속도였거든요. 달은요, 지구에 비해서 6분의 1 작아야 되겠죠. 왜? 지구가 6배 크다고 했으니까 달은 6분의 1 작아야 되겠죠. 누구에 비해서? 지구에 비해서. 그래서 9.8 곱하기 6분의 1m/s씩 증가해서 지구에서가 달에서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탐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진공 상태에서 자유낙하할 때와 공기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낙하할 때의 차이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1차 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